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이 저녁에 힘들게 오셨는데 제가 또 웃음 포인트 여기다 많이 넣어 놨어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을 보실 건데요.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이 시간에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뒤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전 OM을 할 때는 거의 주부들에게 제가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 저녁에는 저는 유치원을 8년 다녔지 막 회사에 속해 있었고 이랬던 적이 잘 없어요, 없어요. 아예 회사를 다니질 않았어요. 유치원 교사였으니까. 그래서 직장인의 삶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서 느끼냐면요. 이재성 리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저희 남편은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이랑 막 이렇게 이제 그날은 아이들을 두고 우리 둘이 이제 외식을 하면서 맥주 한 잔을 하는데 정말 저희 남편이 허탈한 표정으로 야, 퇴직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 아메이가 있잖아. 그래서 정말로 아메이가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건 네 거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아메이를 갖고 있는 내가 당신 거잖아.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요. 왜 아니야?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어쨌든 그래 너무 우울해하고 허탈해하길래 나도 닭살은 돋았지만 진짜 심각했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저희 남편이 아 장난해? 내게 없다고 내게. 근데 이게 직장인들은 죽으라고 내가 거기에 나의 30년을 바치고 퇴직했는데 뭔가 공허함?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제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메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보기에는 너의 커리어만 쌓아지고 자기는 늙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이런 생각 남편을 보면서 아 이게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이겠구나. 이 허탈함, 공허함, 뭔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직업이니까 내가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이 직장을 나왔을 땐 나한테 뭐가 있지? 저는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 일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퇴직해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다녀. 퇴직하고 아니 중간에 그만두고 아메이에 오면 그냥 나는 당신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한 건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아메이 안에서 저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나의 커리어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직장인들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라면 한번 퇴직 후에 내가 뭔가 가져갈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네이버에 자영업자 이렇게 쳐봤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해도 콜라가 안 따지면 그냥 따면 되지. 안 따진다고 전화를 하고 이 전화를 하는데 또 쫓아가서 따주고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별점 받으려고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콜라 안 따지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2,000원이면 되잖아. 그냥 하나 사다 먹어요. 제가 와, 이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의 삶도 만만치 않구나. 소비자 한 분이 직장인이세요. 근데 그분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기로 했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장인의 점심시간을 제가 그때 맛봤거든요. 제가 직장인 체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친구를 픽업해서 제가 식당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음식점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가서 기다릴 여유가 없대요.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가서 앉자마자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음식을 빨리 후딱 먹어야 돼. 후딱 먹고 이걸 먹고 나니까요. 대화를 하면서 먹으니까 나는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얘는 계속 먹는 거에만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12시 40분 정도가 됐어요. 자기 빨리 들어가야 된대. 이제 가서 양치도 하고 업무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 저는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뭐 커피는 안 마셔도 적어도 사람이 화장실도 갔다 오고 손도 닦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후다닥 쫓아 나가면서 제가 나 직장인 체험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갔거든요.
저희들의 점심시간은 그냥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서 여유롭게 맛있는 집 가서 점심 먹고, 그 점심 식사를 다 하면 또 차집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좀 날씨 좋은 때는 뭐 동학사나 이런 데 대청댐 좋은 카페 가서 이거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점심은 그런 점심시간이었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이렇게 점심을 먹나? 여러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상처받으실까? 이런 마음도 했는데, 여러분들 아니고요. 그냥 저희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뭔가 내 시간을 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없구나. 내가 직장에 출근한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그러니까 줘버리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보세요. 저기 아름답게 날아가는 게 뭐지? 회사에 바친 자네 청춘이라네. 여러분, 맞지 않아요? 20대에 직장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주 운 좋으신 분들은 60대까지 거의 한 30년, 35년을 그 회사에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남편이 느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사실 미래 준비도 돼 있고, 제가 뭐 얘기했냐면, 저희 남편은 꿈이 있는 남자예요. 남편의 꿈이 뭐냐면요, 포장마차. 그 테이블 3개 있는 포장마차. 메뉴판 없어. 그냥 오늘 내가 쭈꾸미 주면 쭈꾸미 먹어야 되고, 고등어 주면 고등어 먹어야 되고, 거기서 딱 100만 원만 버는 게 자기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여보,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요리 학원을 다녀. 지금부터 당신이 그걸 준비해봐.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허탈한 그 직장인의 마음을.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 여러분, 제가 우리 편의점을 차리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 알바생 두고 좀 편하게 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편의점 아니면 또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카페. 그렇게 카페를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이 편의점의 현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CU 편의점 하루 172만 원 팔면 얼마 남을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CU 편의점은 편의점 업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보통 편의점 하면 월 500만 원은 그냥 벌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CU 편의점은 얼마나 벌까요? 해당 일 매출은 172만 원이며 월 매출은 5,181만 원입니다. 매장 100%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료비 부가율 원가 73% 3,782만 원 차감. 임대료 10평 수도권 매장 기준 150만 원 차감. 파트타임 월 360시간 주유수당 포함. 점주 직접 운영 기준. 인건비 517만 원 차감. 포스기, 커피 렌탈 8만 원 차감. 전기요금 등 관리비 50만 원 차감. 폐기비용 31만 원 차감. 카드 수수료 연매출 5억 이상이므로 1.25% 64만 원 차감. 인터넷 보험, 세무기장 등 24만 원 차감. 세금 170만 원까지 차감합니다. 그럼 아래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비용은 10평 기준 9,076만 원입니다. 상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 타입은 총 4개가 있으며 계약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월 매출 5,181만 원, 월 수익 382만 원, 수익률 7.4%, 초기 비용 회수 기간 24개월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온 게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했다잖아요. 여기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누구다? CU 본점. CU 본점 아까 얼마 뛰어갔어요? 400 얼마인가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먹던 피자집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지금 47살이니까 거의 지금 30년을 그 집에서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쿠팡이츠에 그 피자집이 뜬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면 배달료를 받고, 여기로 하면 배달료를 안 받아. 같은 집인데. 그 제가 하루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30년을 다녔으니까. 사장님, 근데 왜 쿠팡이츠는 배달료를 안 받는데 사장님은 배달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저 쿠팡이츠로 시켜도 돼요? 라고.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분 어디로 시켜요? 당연히 쿠팡이츠로 시켜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배달료 제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이츠가 본인들한테 30% 떼어간대요. 그리고 저보고 웬만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켜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배달료를 안 받으실 건가요? 아니요, 배달료도 내셔야 돼요. 누가 여기다 시켜요? 근데 저는
30년을 다녔으니까 너무 아저씨가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성 리더한테 "그냥 우리가 배달료 내고 저기다 전화하자. 30% 떼어간대." 그랬더니 이재성 리더가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지. 모든 매장,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데가요.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놨다는 이유만으로 앉아서 30%씩 떼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빈익빈 부익부구나. 너무 심각하다. 사람들은 정말 장밋빛을 꿈꾸면서 가게를 차릴 텐데 몇천 몇억을 투자해서 그런 CF 자영업을 편의점 할 하루 텐데 172만 원 아이고, 팔면 얼마나 아이고 어떡 네. 이렇게 그분들의 수입이요. 이래요 여러분. 1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요. 44.7% 예요. 그리고 50세 이상 자영업자라고 해요. 50세 이상이면요.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면요. 그냥 지갑을 열어 놓고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고등학생 둘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저한테 10 통의 카톡이 오면요. 한 5 통은 돈을 달라는 카톡이에요. 학원 선생님이 교재비를 내라고 한다든 뭐 교육비를 내라고 한다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그냥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 도장이 옮겼다고 도장에 매트를 깔아 줘야 되니 엄마들이 도장 매트 값을 내라고 진짜 10통 중에 5 통은요. 돈을 내라는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진짜 아메이 안 하고 준비 안 했으면 난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우리 젊은 날에 숙제들을 합니다. 저는 이게 다 숙제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내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숙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이번에 도안 푸르지오, 도안 힐스테이트 분양했죠. 분양하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분양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옵션 다 하면 9억이에요. 대전에서 34평 아파트가 현재 분양되는 게요. 9억이에요. 그리고 복명동 하늘채 있죠. 분양하는 거 보셨어요? 8억이에요. 안 가보셨어요, 아무도? 되게 핫한 아파트들인데 지금 바로 숭어리 샘은 아세요? 큰 마을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걔는 그래도 도안보다 좀 나아요. 7억에서 8억이에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죽동 칸타빌 얼마인 줄 아세요? 6억에서 7억이에요. 지금 30평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시려면요. 적어도 7억은 가져야 내가 살고 싶은 컨디션에서 살 수 있다. 이 유성에서. 그런데 네,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한 34평에 살고 싶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에서 5억이에요. 구축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축 아파트가요. 이 가격 나와요. 여러분 왜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하 주차장 연결된 거. 이걸로 우리 구축이냐 신축이냐를 따지잖아요. 연결되지 않은 게 이 가격 나와요.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매달 105만 원씩 내가 저축을 해야 여기에 이자 안 들어갔어요. 원금만 105만 원씩 저축을 해야요. 40년을 저축하면 여러분 왜 대부분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시면 40년으로 받으시지 않나요? 30년인가? 40년인가? 예, 그쵸? 이렇게 받으시죠. 그렇게 해야 5억 나와요. 우리 신축 아파트 아니고요. 그냥 구축 아파트를 내가 온전히 내 사는 동안 온전히 내 집으로 만드는데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30대에 샀는데 내가 80대 되면 걔는 몇 년 됐다 아파트가? 못 산다. 이 숙제를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 숙제도 해야 되지만요. 또 내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저는 가장 큰 숙제가 내 자녀였어요. 여러분 제가 FT 아일랜드 음악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이분들의 어머님은 숙제를 아주 잘하셨어요. 정말 아주 잘해서 너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이런 아이돌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 옆에는 저의 숙제입니다. 저의 숙제는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 죽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는 노래입니다. 아, 근데 맞죠?
네, 여러분 귀를 보호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이 학교 애들이 예술제를 하는데 그 합창을 하나 봐요. 합창을 하는데 이 학교 애들은 왜 그러시지? 상상이 되시죠? 뭘 해도 열심히 해. 자자 시간 4시간 중에 2시간을 빼서 합창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얘가 음치인 줄 몰랐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 음치 없는데 아마 산부인과에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이 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극성 맞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연습을 참여하지 않고 빠지면 막 반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반장한테 그랬대요. 거짓말을 했대요. 나 영어 선생님하고 일주일 동안 수업을 잡아놨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술제인데 수업을 잡아놨다. 나 가도 되겠냐? 얼른 가라고, 얼른 가. 반장 빨리 가라고 얘한테. 아무도 절대 연습을 빼주지 않는데 저희 애한테는 일주일을 통으로 빼준 거예요. 너 가서 공부하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가 음치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저녁 먹고 와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유건이한테 이제 노래 좀 불러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본인 학교 밴드, 인스타 다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내 아들을 잘 키웠다. 와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걸로 노래 부를 자신감을 제가 박수를 쳐줬다니까요. 저는 이 작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요. 영어 과외하고 있어. 특강 방학마다 특강 들어가야 되고요. 수학 과외하고 방학마다 특강은요. 그 과외비보다 거의 한 3배예요. 국어 학원 보내고 있고요. 방학마다 특강 들어가고요. 전공어 과외하고요. 또 방학마다 특강하고. 방학이 길면 무서워요. 방학이 2주 있는데 이번에 2주 했는데 특강비가 학원비 아니 교육비를 넘었거든요. 그럼 2달 방학이면 도대체 나는 특강비를 얼마나 해야 될까? 얘는 수익률이 나오기는 할까? FT 아일랜드 엄마 너무 좋겠다. 최고의 수익률을 냈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숙제가 하나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만 내면은 또 다른 애가 너무 서운해 하잖아요. 이 아이는 제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제가 물어봐서 톡 떠놓고 말해. 운동이 좋은 거야? 공부가 싫은 거야?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둘 다. 이 아이는 운동을 하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제가 뭘 하고 있나 보실래요?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되고요. 입시 태권도를 따로 보내고요. 여러분 이런 건 태권도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게인이라고 트리킹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또 따로 가야 되고요. 또 운동한다고 공부 안 하나요? 해야죠. 근데 진짜 후회했어요. 그냥 시키지 말걸. 성적표 보고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해도 이 성적이고 안 해도 그 성적일 것 같은데 내가 왜 학원을 보냈을까? 그래도 국어학원, 수학학원 안 보낸 게 내가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성적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엄마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저 기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기술이 이 아이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노력일까요? 나의 돈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의 노력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실력이 여러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아이들의 노력일까요? 여러분들의 돈일까요? 이거 사실 우리 숙제 아니에요? 집 사는 것도 우리 숙제,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우리 숙제, 다 우리 숙제잖아요.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나의 젊은 날. 여러분 정말 30대, 40대, 50대를 하얗게 불태워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나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너를 내가 키우고 있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거 되게 많이 양보하고 아이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젊은 날에 급한 일을 하느라고 우리는요 전전긍긍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급한 일이 뭔가요? 아파트 대출금. 이거 안 내면 어떡해요? 아파트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생활비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당장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보험료, 카드값, 아이들 과외비, 공과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급한 일에 우리가 치여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건요. 중요한 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한 일에 너무 급급해서 이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면요. 우리 나이 들어서도 그 급한 일을 쫓아다니느라고 급한 일을 해결하느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처음과 끝까지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삶이 퇴직을 하고 남은 삶이 40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내가 돈을 버는 시기가 30년이에요.
돈을 버는 시기가 30년인데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시기는 40년이에요. 그러면 이 30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일단 숙제를 해야 된다. 내 집을 사는 숙제, 어쨌든 어딘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집을 구매하는 숙제, 내 자녀를 잘 키워내는 숙제. 여기에 또 부모님도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숙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벅찬데 또 어떤 숙제를 해야 돼요? 내 노후 준비. 나의 남은 40년의 삶. 그래, 나는 조금 더 많이 일해서 70세에 퇴직한다고 쳐요. 그래도 30년이에요. 이 30년의 삶을 우리는 이 30년, 40년 동안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같이 하고 계셔야 돼.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아파트 구매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모든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인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삶은 어차피 그걸 안 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미래의 삶은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르신들께 여쭤봤대요.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물어봤더니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사람들이요. 5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준비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분들도요. 37%나 되고요. 준비할 생각이 없었다는 분들이 10.8%나 돼요. 이분들 진짜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의탁할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았대. 1.6%예요. 그쵸. 자녀들이 부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도 너무 힘든데 부모님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거죠.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 지금도 보실래요? 미국의 대선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는 줄 아세요? 햄버거 값. 지금 4인 가족이요. 햄버거만 먹어도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햄버거만 먹어도요. 1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가는 너무 높죠. 금리는 계속 인상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 퍽퍽한데 여기에 내가 부모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모시는 건 절대 동일시 될 수 없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뭐야? 내 노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요. 노후 준비 자금이 한 달에 227만 원이래. 여러분 227만 원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나요? 전 못 살 것 같아요. 227만 원으로 두 부부가 한 달을 기름도 요즘 얼만데요? 기름값만 해도 뭐 경유 같은 경우는 1,500원 정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227만 원으로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300은 있어야 살지 않을까 해서 300만 원씩 제가 40년을 썼을 때 얼마가 필요한가를 해봤어요. 얼마가 필요하나요? 14억 4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요. 물가 상승률 반영하지 않았어요. 물가 상승률까지 생각하면요. 20만 원이 훨씬 넘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여러분 진짜 잘 알지 못하면은요. 주식에 떨어졌다고 여러분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사요. 왜?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소액으로는 내가 조금 할 수 있지만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내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절대 넣을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부동산도 뭐 나는 상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여러분 상가는요. 뭐라고 했지? 내가 뭘 들었는데 몇 년 안에 안 나갈 확률 몇 프로. 땅은 내 대에 안 팔릴 확률 몇 프로. 그러니까 상가나 땅 이런 것들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다. 왜? 세상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막 목 좋은 1층 상가들 되게 잘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거 아닌 거 알아요? 다 2층으로 올라갔고요. 그냥 물류창고처럼 쓰이는 곳 아니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곳 인터넷 쇼핑몰에 창고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그런 좋은 매장들이 옛날보다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면요. 아직도 목 좋은 곳에 비싼 1층 상가를 사죠. 그런데 이 상가는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저렴하면서 임대료도 작고 2층, 3층에서 사진만 잘 나오는 그런 상가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찾아요. 그런데 내 나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70, 80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계속 따라갈 수 있냐는 거지.
그런 부동산도요,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천년만년 돈 나오는 거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우린 어쩌면 지금 급한 일에 치여서 중요한 일은 신경 쓰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그러면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원데이 세미나에 저희 파트너 어머님이 오셨어요. 연세 굉장히 젊으세요. 그 젊으신 어머님이 이제 일을 안 하기에는 본인의 노후가 너무 불안하시고, 또 하나 일 안 하고 집에 있자니, 여러분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더 괴로운 거 아시죠? 아침 먹고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또 잠깐 TV 보다가 또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산책 조금 했다가 또 저녁 먹고 또 설거지하고, TV 조금 보다가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맨날 살아봐요. 사람 죽어요, 진짜로. 진짜 불행한 노후는요, 돈 없는 것도 너무 불행하지만 할 일이 없는 게 너무 재앙이다. 근데 그 어르신이 이제 뭔가 일거리를 찾으시는데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시죠. 근데 원데이에 초대받아 오셨어요. 그분이 뭐에 놀라셨냐면요, 본인은 하시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어머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우리 김일두 리더님, 김종수 리더님, 홍진희 리더님, 막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오프닝 해주신 분이 경주의 김숙경 리더님, 본인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이 무대에 올라오는데요, 엄청난 박수가 쏟아지는 걸 보고 이 어르신이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저렇게 나이 드는 사람들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네. 저렇게 나이 든 사람도 현역에서 뛸 수 있는 일이네. 저희 김일두 리더님 같은 경우는 지금 80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김종수 리더님도 곧 80이 다 되세요. 우리 홍진희 리더님도 70이 다 되시더라고요. 난 너무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환갑도 안 되신 줄 알았는데 훨씬 넘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70대, 8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 안에서 평생을 하시고 지금 70살, 80살이 되신 그분들의 지금의 삶, 그걸 보면서요, 저도 정말 그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아메이는 나이 들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네. 어느 리더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더님은요, 한 3, 4년만 있으면 환갑이 돼요. 그 환갑에 가까우신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환갑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자꾸 화를 내. 자기가 환갑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의 연봉이 몇 천이 돼요. 몇 천이 되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리더님, 이 연세에 어디 나가서 거의 5천 이상이야. 5천 이상을, 그 정도 연봉은요, 대기업 과장 정도의 연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리더님이 이 연세에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 뭐 이렇게 뭐 설거지 같은 거, 뭐 식당 서빙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이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지. 이 정도의 일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연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지. 이분은 아메이 안에서 본인이 젊은 날을 보냈던 그 보상으로 지금 환갑이 다 된 연세예요. 정말 멋진 커리어와 본인의 연봉과 본인의 할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오늘 이거 끝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나를 반겨줘요. 아무도 집에 없어요. 어쩔 때는 일이 일찍 끝나도 굳이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생각하니? 저는 제 할 일이 있으니까, 뭐 밖에서 뭐 책을 읽든 뭐 이렇게 다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도 제 할 일이 있으니까 뭔가 계속 바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일이 없는 주부들은 아이들을 다 떠내놓고 이 시간 진짜 공허하겠다. 그래도 지금은요, 11시에 큰애가 집에 들어와요. 큰애는 이제 내년에 기숙사로 갈 거니까 11시에 들어와요. 얘 밥 차려주는 낙이라도 있어요. 근데 얘까지 이제 기숙사로 가버리잖아요. 우리 집엔 평일에 아무도 없어. 주말에 작은 애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하지 않고, 아니면 그냥 일을 하더라도 그냥 초입벌이 조금 하고 아이 키우는데 내가 집중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독립을 했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공허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제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신나고 좋죠. 빨리 큰 놈도 빨리 가라. 그 나머지 시간조차도 내가 모두 쓰게. 준비된 40대는. 그리고 나의 능력을 갖춘 40대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50대가, 60대가 너무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유치원 교사를 계속했더라면 지금쯤 저는 이제 유치원에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땄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따서 다른 일을 다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배드민턴 배우거든요. 배드민턴 배우는데 요거 얼마 안 했어요. 그냥 수, 금 이틀 레슨 받아요. 못할까 봐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거 취미 하는 것도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만둘 판인데, 만약에 내가 뭐 요양보호사나 몸으로 하는 일을 했더라면 나는 못했겠다. 내 나이 거의 시은 다 돼가지고 다른 직업을 위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있겠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을 하셔야죠. 급한 일을 해결할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도구로, 그게 자영업이든 그게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도구로 여러분 급한 일을 해결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에 쓰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직장은요,
진짜 사람을 탈탈 털던데요. 집에 오면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뭐 책 한 줄 읽을 정신도 없게 그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에너지를 조금 남겨놓고 나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뭐였냐면요. 아메이였어요. 급한 일은 이재성 리더가 해결해주고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급한 일을 해결해줄 때 저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 중요한 일을 제가 맡아서 한 거예요. 남편은 지금 현재, 나는 미래.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을 왔어요. 우리의 선택이 맞았어요. 이재성 리더는 이제 곧 내려올 때가 됐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의 아메이는 이제 시작이에요. 내 나이 50에, 60에, 70에 더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아메이인 거예요. 저는 이 아메이에서 제가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냐면요. 부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저 그때 제 직업은 뭐였냐면 직장 안 다녔어요. 주부였어요. 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내 살림을 잘하고 내 가족을 잘 지키는 것도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부업으로 이 아메이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또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 여러분, 직장도 자영업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의 매출은 일어나지 않아요.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아메이 여러 가지가 되게 일도 재밌고 다 재밌지만 가장 좋은 재미는 뭐냐? 로스맵 보는 재미. 30분 만에 한 번 들어가도 올라가 있고 1시간 만에 한 번 들어가도 올라가 있고 잠자고 일어나서 들어가도 올라가 있고 왜 밤에 쇼핑을 하죠? 밤에 그렇게들 쇼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나는 홈미팅 지금도 내가 이제 저는 이걸 하고 내려가면 습관적으로 로스맵을 봐요. 제가 그때 식당에서 로스맵을 보는데 갑자기 옆에서 송병섭 리더님 막 웃으시면서 제 이렇게 등짝을 한 대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때 본인 똑같이 하고 있었어. 본인 로스맵 보고 딱 보니까 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웃기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제 매장이잖아요. 어떤 일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나는 자고 있었는데 나는 아파서 병원 가 있었는데 여행 가 있었는데 그 매출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아메이의 진짜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저는 어떤 편견이었냐면요. 그냥 비누치약, 칫솔 퐁퐁 이런 거 봉지에 들고 다니면서 파는 일 같은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부담 주는 거 너무 싫은데? 나는 누구한테 그런 이상한 눈빛 받는 거 나 너무 싫은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영업하는 거 나 극혐인데? 이런 생각. 왜 집에서 애 키우면서 그냥 유치원 교사로 남편 그늘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 다니는 거 말고는요. 제가 뭔가 자영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꿈도 안 꿨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봤을 때는 영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한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람들이 그 한탕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한탕 이런 1억 딱 해서 빠지는 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편견이 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네, 여러분. 이분은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시잖아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그거는 각각 그냥 가슴속에 넣어두시고 어쨌든 팩트는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가한테 물은 거예요. 네가 다 잃고 다시 해야 된다면 너 뭐 하겠어? 이런 성공한 사업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요. 제가 아메이 한다고 해서요. 저 우리 엄마한테 욕도 들어봤고요. 저희 시아버지한테 삿대질도 받고요.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저 아메이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했다고 하세요. 넌 될 줄 알았다고 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빠 그럼 그때 왜 그렇게 반대했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옆에 혹시 지금 막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막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 말 믿으면 안 되는 게요. 저희 아빠가 아빠 몰랐지. 몰랐으면 반대를 하지 말아야지. 모르는데도 그냥 반대하고 보고요. 그분들은 뭐냐면 아메이가 그렇다더라. 그런데 저는 그런 반대 속에서도 제가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요. 내가 본 건 아닌데? 분명히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제대로 보니까 아닌데? 왜 아빠는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저는 저를 믿었어요. 나는 봤잖아. 아빠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그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요. 아메이였어요. 왜? 1등이니까.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아세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본인은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냐? 그냥 내가 가장 번화 명동 한복판에 가서 여기 뭐야 지하철 있죠? 지하철에서 나가서 가장 화려해 보이는 건물 그거 사면 수익률 100%래요. 주식 가장 좋은 주식 가장 비싼 주식 사잖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데요. 이건 뭐예요? 그냥 1등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1등이잖아.
그러면 내가 본 눈이 없으면 그냥 1등을 해야지. 1등이 가장 안전하고 1등이 가장 증명됐으니까. 네트워크 회사를 보실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안전하냐 탄탄하냐. 내가 네트워크는요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자녀한테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의 청춘을 바쳤든 나의 평생을 바쳤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한 달에 얼마 벌고 두 달에 얼마 벌고 뭐 이게 아니고요. 회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탄탄하냐. 그리고 또 하나 제품. 회사가 좋으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좋지 않은 제품을 누군가한테 권하겠어. 나도 못 쓰는데. 이 제품이 정말 안전하게 고퀄리티로 만들어졌냐. 그리고 또 하나 공평하게 수익이 배분되냐. 그리고 이 수익을 나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익도 남냐. 예전에 제 아는 지인이 숙민코리아라고 아세요? 아시죠? SMK라고 옛날 그거 다단계였어요. 그걸 하시는데 아메이에를 하다가 18%까지 갔다가요. 이분이 숙민코리아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혼자 힘으로 해서 맨 꼭대기까지 갔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뭐 맨 꼭대기 직급이 있는데 그 직급 전체 중에서 단 2명만 그냥 생짜로 올라갔고요. 나머지들은 다 관계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2명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회사가 망했어. 자기 죽으라고 해가지고요. 회사가 망했어. 그분이요. 자살 시도했어요. 나의 평생을 넣었잖아 여기에. 근데 다행히 살아 계세요. 너무 다행이죠.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건 왜 그래요? 성민코리아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많이 준다였어요. 누적된다였어요. 저도 그 지인한테 끌려가가지고 20대요. 그 강의 들었거든요. 그 강의할 때 뭐 비교하냐면요. 맨날 아메이 비교해. 아메이 6개지? 우리 3개야. 아메이 누적 안 되지? 우리 누적돼. 맨날 이거 했어요. 아메이 되게 이상한 것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로. 근데 누적도 되고 3개면 뭐 억대 연봉이 되고 그러니까 다 퍼주고 나니까 회사가 남는 게 없으니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수익 구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아메이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 초인류 다국적 기업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아메이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내가 편견이 있다고 해서 아메이가요.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물건 밀거래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전 세계 이렇게 미국 미시건주 A에 저런 큰 본사가 있어요. 여기에서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 연구실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면적이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1959년에 아메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하는 물건이요. 450개가 있고요. OEM으로 하는 게 200여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 출원 중에 있고 또 많은 석박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5A1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은 뭘까요? 찾아보세요. 적어도 5A1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5A1을 받으려면요. 부채가 없어야 돼요. 부채가 없어야 되고요. 굉장히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5A1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또 아메이 회사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넣어봤어요. 사업 설명에도 한 번도 이런 거 안 넣었거든요. 오늘 저녁 미팅이라. 남자분들은 또 이런 픽들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미국 올란도 매직의 구단주가 아메이 기업이에요.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우리나라 전체 농구 구단 다 해도 요거 하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스포츠. 두 번째 싫은 게 스포츠 보는 사람. 세 번째 싫은 게 이재성 리더가 맨날 집에 오면 스포츠를 봐.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런데 굉장히 좀 엄청난 큰 회사들이 보유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팩트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데가 5A1을 받고요. 아메이가 5A1을 받고요. 그리고 또 코카콜라 5A1이에요. IBM 뭐 요런 애들하고 같은 등급을 나란히 하는 게 아메이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회사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큰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 있다는 거. 아메이는요,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달 저 두 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받아서 하시다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전문 경영인과 아메이 가족들이 같이 이 기업을 이어나가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메이 물건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마트에 깔았으면요, 아메이 회사는 정말 많은 이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리치 디보스와 제이비 낸델 저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걸 마트에 깔지 말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 사람들이 내가 유통하는 만큼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본인들이 에로시라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갖다 준 거야. 이것 좀 한번 써보세요. 이게 좋으면 입소문을 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아메이가요, 전 세계로 현재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티브 낸델 이 회장님은요,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그의 아버지도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셔서 부자가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한 건 미국 전체 기업 중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기업의 이념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사업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성공하지 못할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 아메이 하다가 그만뒀잖아. 제 아메이 하다가 뭐 돈도 안 돼서 그만뒀어. 여러분, 아메이의 문제일까요? 그분이 열심히 안 하신 걸까요? 그럼 봅시다. 대전에 좋은 학원이 있어요. 뭐 양령학원이라고 쳐요. 양령학원에 가는 모든 애들은 수학을 다 100점 맞나요? 왜 어떤 애들은 100점 맞고, 왜 어떤 애들은 50점 맞고, 왜 누구는 30점 맞아요? 양령학원의 문제일까요? 아이의 문제일까요? 아메이도 누군가는 몇십억을 벌어가고 누구는 몇 억을 벌어가는데 누구는 10,000원을 벌어가. 아메이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뭐 아메이에서 돈 안 돼, 아메이로 뭐 어떻게 써가 아니라 한번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럼 모두가 안 돼야 돼. 그런데 제가 이 뒤에 보여줄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시는 저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봉을 받고 계세요. 저도 저분들의 연봉이 뭔지 몰라요.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또 그 장본인이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아메 왜 저분은 저만큼 버는데 왜 얘는 10,000원 벌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죄송합니다. 자꾸 뼈 아프게 제가 팩트를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게 사실을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아메이는 직접 판매로 1920년, 21년, 22년 다 부동의 1위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뉴트릴라이트는요, 세계 판매 1위예요. 뭐 먹기 싫으네, 좋으네, 맛있네, 맛없네, 아무리 말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이라는 거. 전 세계 4개의 농장이 있고요. 이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 야채 과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야채 과일 중에 유기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뉴트리라이트는요, 농장만 우리가 얘기해도 1시간이고요. 저는 농장만 얘기해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뉴트리라이트 내가 돈 없어서 못 먹을지언정 다른 비타민 못 먹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정말 이 농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더블X 비싸? 센트룸 싸. 이것만 정말 그냥 비쌌다, 좋아, 나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블X는 어떤 농장에서 어떤 원료로 어떤 재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서 나한테 들어와 있고, 이 센땡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만들어졌고 이 가격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비교해야지 비쌌다, 8만 원이야, 3만 원이야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전 세계 탑5 브랜드 아티스트리. 여러분, 우리 이 화장품이요, 딱 백화점에 깔리는 순간 지금의 가격의 2배, 3배예요. 여러분들 스프림 LX 지금 그 가격에요, 절대 못 써요. 그거 뭐 요런 데만 들어가도요 100만 원 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접 판매로 직거래로 우리 손에 오니까 그 가격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이 피부 속의 DNA까지 고쳐주는 그 화장품을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가격으로 쓰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정수기. 기존 것도 좋았는데 왜 바꿨어요? 여러분, 기존의 정수기와 지금의 정수기는 다른 정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수기가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15년은 좋게 됐어요. 15년 전에 하천의 물과 현재 하천의 물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하천의 물에 맞춰진 정수기고요. 지금 물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진 정수기잖아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 게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 이것도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의 정수기는 완전히 다른 정수기다. 가시면서 꼭 물 한 잔씩 드셔보세요. 물이 달아요. 전에 것도 달았는데 얘는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또 청정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와 싸우는 청정기,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청정기. 시중에 있는 청정기와 니네 청정기의 차이점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봐. 바이러스. 우리는 미세먼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당연히 걸러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걸러줘야죠. 앞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일 건데요. 그리고 또 퀸.
발로도 요리한다고 하는데 나는 손으로 해도 안 되는 게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말에 아이들이 오면 이제 이번에 저희 아이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갈비찜을 해놨어요. 그럼 애들이 딱 외출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갈비찜 엄마가 한 거야, 아빠가 한 거야? 엄마가 그럼 아빠 저거 간 좀 다시 봐봐 이러고요. 아빠가 그러면 그냥 먹어요. 내가 봐도 진짜 저는 똑같은 재료를 넣거든요. 퀸의 문제가 아니라 제 손의 문제라는 거. 간장도 아메이커 좋은 거 다 쓰는데 분명히 저의 문제라는 거. 미각에 뭔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스널 케어. 여러분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세제. 아, 이거 진짜 세제 이런 거 말하면요. 우리 24시간이 지나도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바이크. 제가 살 좀 빼보려고 이거 배드민턴 등록했다가요. 지금 딱 3번 갔거든요. 계속 갈등 중이에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이 바이크는요. 집에 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땀 쫙 빼고 오잖아요.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또 엘사백. 우리 탈모 기계인 거 아시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100만 원 이하로 있는 발 마사지기인데 에어셀과 롤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유일하게 리플렉서뿐이다. 에어셀과 롤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요 100만 원 다 넘어요. 정말 좋은 발 마사지기고요. 세종대왕님이 당뇨가 있으셨던 거 알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대부분 수익 구조를 패스한답니다. 걱정하는 시간 안에 끝내드릴게요. 지금 수익 구조는 남았는데 시간이 몇 시야 이러고 계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세종대왕님이 당뇨가 있으셨어요. 당뇨를 어떻게 고쳤냐면요. 버섯 있죠, 버섯. 버섯 안에다 콩을 넣고 밟고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당뇨를 고치셨어요. 그런 발 마사지. 왜 그러지? 원포원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원포원을 너무 주문해가지고 원포원을 와서 샀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거워.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소금이 아메이, 이거 송화소금이 아니면 못 먹고 라면이 아메이 거 아니면 못 먹고 한번 써보세요. 정말.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홈미팅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에게 이 원포원을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해보세요. 기름 하나도요. 그 산가 아세요? 그 기름에 얼마나 얘가 산화됐는지 그 상과 수치까지 정확하게 재서 나오는 라면이 이 라면이에요. 알면 알수록 감동이 넘쳐나는 저희 원포원. 원포원도 이 상황인데 우리 코어 제품은 어떻게 써요?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아메이는 슈퍼예요. 그냥 앞도 뒤도 똑같은 슈퍼예요. 온라인에도 매장이 있고요. 오프라인에도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슈퍼가 어떠냐? 유통을 축소한 슈퍼예요. 우리가 유통 과정이 이렇게 가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아서 900원을 니들끼리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통 비용을 추구하고 노력한 대가만큼 ABO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쓰면 나 쓴 거에 대한 캐시백을 주는 거고요. 내가 써봐서 좋아서 야 너도 써봐 너도 써봐 너도 써봐 너도 써봐 해서 얘들이 다 쓰면 내가 광고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캐시백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유통을 축소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가. 광고도 하지 않아요. 누가 광고해요? 제가 광고해요. 저는 지금 이 많은 분들을 놓고 광고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 캐시백을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캐시백을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런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집에서도 쇼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캐시백까지 주면서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썼던 물건도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게 아메이 회사다. 이렇게 아메이가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S가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U가 했고 A, B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입을 보시면 S의 수입은 얼마예요? 12,000원. U의 수입은 얼마예요? 24,000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S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먼저 시작했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다, 다단계다, 윗대가리다, 여왕벌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시작한 S가 수입이 더 많아요. 아메이는 수입의 역전이 됩니다. 다단계가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물 형식으로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수입에 역전이 되고요. 그냥 아메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나 써보고 좋아? 야 너도 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써보고 좋아서 내가 옆집 사람 뭐 친구 엄마 해서 6명이 같이 썼더니요. 내 수입이 얼마예요? 9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6,000원 받았는데 너는 왜 9만 원이야? 내가 얘기했죠. 너도 같이 써. 나 6명 같이 썼더니 9만 원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같이 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얘는 나보다 능력이 조금 덜한가 봐요. 그래서 얘들은 4명씩 같이 썼어요. 4명씩 같이 썼더니 나를 통해서 총 같이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내 수입이 얼마예요? 57만 원. 그런데 이분이 브론즈 빌더의
그 수익 구조를 30% 업을 받았기 때문에요. 128만 원. 근데 그게 20%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스폰서님한테 다시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1점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수익 구조는 스폰서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입의 역전이 된다. 많이 쓰면 많이 된다. 나 쓰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쓴다. 이게 아메이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게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아메이는요. 나 혼자 내가 누군가와 같이 써서 1000만 PB를 만들어내는 그 사업이에요. 같이 써서 내가 1년 동안 한 번 1000만 PB를 하면 우리는 SP라고 합니다. 월 보너스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에 3번 하면 PT, 아니 GP. 역시 그냥 월 보너스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번 하면 플래티늄. 플래티늄이 되면요. 정식 사업가로 인정해줘요. 여러분 내가 3% 돼가지고 남의 한다?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절대 본사는 나를 사업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PT는 돼야 근데 사업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사업의 행위를 하고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PT 정도 됐을 때 정식 사업가로 인정해주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본사에서 주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상속이 PT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입하신 그분도 상속이 돼요. 소비자도 상속이 되고요. 상속은 누구나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요. 1박 2일 세미나, 뭐 핀보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이제 PT가 한 3명 정도, 나로 인해 성공한 사람이 3명 정도 나오면요. 내가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요. 연봉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죠. 끝이 아니고 중간이에요. 갈 길이 아주 멀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부터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이 정도의 연봉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노력순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신 여러분도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추가 수입을 얻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내 자녀에게 상속시켜줄 옹달샘과 같은 통장이 필요하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하시는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메이 늦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아메이가 지금 전성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쬐끔 해보다가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쬐끔 하면서 뭐 하게요? 소비자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소비자는요. 지금 시작한 나한테 와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소비자를 주우실 거예요. 나 아메이 한다? 이 한 말만 하잖아요. 나 아메이 쓰는데. 나 아메이 쓰는데. 야, 나 관리해주던 언니가 그만뒀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들 잘 관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그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일이다. 제가 전주 토요일 날 저희가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팀에서 또 저희의 탑 리더님이 어마어마한 핀을 성취하셨잖아요. 내 생에 내가 저런 핀을 볼 수 있다는 게 와, 이건 진짜 행운이다. 에이스가 아니면 절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나가시면서 저기 하얀 와이셔츠 입은 남자분 잘 보세요. 그리고 꼭 악수를 하고 가세요. 길을 받고 가셔야 돼요. 플러스 크라운 상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뉴 파운더스 크라운 심하영 이준호 리더님 정말 축하합니다. 와, 이준호 심하영님 뉴 파운더스 크라운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유니스턴트의 도전과 용기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이준호 뉴 파운더스 크라운 성취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메사업 너무 사랑하고요. 아메사업 사랑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궁리하는 그런 사랑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고지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알고지가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성장한다면. 그래서 정말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저희 노력할 거고요. 사실은 아까 이준호 리더님의 그런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초창기에 아메이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더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아메이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 섭섭파이는 안 구웠지만 그래도 퀸 요리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덕션이 아니라 아까 신문지 깔고 정말 버너 들고 다니면서 못하는 요리 다 태워 먹어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정말 아까 이전에 다니면 세제에 꽂혔지만 저는 쇼더 플랜에 꽂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슈퍼를 정말 많이 얘기해 주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변해 있고, 제가 감히 아까 뭐 119개국, 저는 앞으로 갈 아마 여행지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떻게 스위스를 다니고
스코틀랜드를 다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최고의 여행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요 하면 되는 일이에요.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성실함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사업에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 비상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요 능력도 중요하고요 실력도 중요하고 성실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성실과 여러분이 아메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채우신다면 저는 정말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이아몬드 이상의 멋진 정말 성장하는 것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고요. 저희 부부는 하이픈이 되기를 결단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성장이 저희들의 정말 포커싱이고 저희들의 목표이고 저희들의 꿈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 마음은 지금까지 변치 않았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먼 시간 정말 저 정도로도 밀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주신 리더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부 또 에이스와 함께 다시 봐도 감동이죠. 여러분 아메이는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아메이라고 똑같은 아메이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이 위너스에서 그리고 에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메이를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고요.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인생이란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좋은 패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제 이 패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 오신 이 분들이 모두 다 현재의 삶도 너무 멋있고 미래의 삶까지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선물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 멋진 미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